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공간, 상공간 단원에서 적공간 개념, 상공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공간 개념에서는 두 개의 위상공간 X와 Y에 대해서 위상공간 X의 원소 U와 위상공간 Y의 원소 V의 곱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쪽을 기저로 갖는 위상공간 X와 위상공간 Y의 곱집합의 위상을 적위상이라고 하고, 이때의 적위상을 갖는 위상공간을 적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위상공간 X와 위상공간 Y로부터 새로운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곱집합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적위상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적위상의 기전은 위상공간 X의 원소인 U와 위상공간 Y의 원소인 V의 곱집합을 기조로 갖는다. 리마크할 개념은 두 개의 위상공간의 곱집합에서 위상공간 X로의 프로젝션 맵과 위상공간 Y로의 프로젝션 맵 PY에 대해서 두 개의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이미지, 인버스 이미지를 고려해 볼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위상공간 X, 위상공간 Y, 위상공간 X의 위상의 원소, 자, 그거를 U로 두겠습니다. 위상공간 Y의 원소에 대한 위상의 원소를 V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상공간의 원소 U와 위상공간 Y의 원소 V의 곱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 집합이 바로 위상 U와 위상 V의 곱, 즉 열린 집합 U와 열린 집합 V의 곱으로 표현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 맵 PX, 위상공간 X로의 프로젝션 맵 PY, 위상공간 Y로의 프로젝션 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자, 그러면 위상공간 X로의 프로젝션 맵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U 곱하기 Y로 표현되겠습니다. 위상공간 Y로의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이미지, 인버스 이미지, 바로 X 곱하기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U 곱하기 Y와 X 곱하기 V에 대한 교집합. 교집합이 바로 뭐로 나타납니까? 적위상의 기조로 나타나죠.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이미지,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적위상에 대한 부분 기저이겠구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션 맵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합집합이 바로 적위상의 기저에 대한 부분 기저가 되겠다. 자, 그리고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와 위상공간 Y의 부분집합 B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 페포. 자, 이 페포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위상의 원소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곱집합에 대한 페포니까 적위상이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적위상이. 그럼 적위상에 대한 기전은 위상공간 X의 원소인 U와 위상공간 Y의 원소인 V에 대한 곱을 기조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집합 A에 대한 클로저와 집합 B에 대한 클로저의 곱으로 나타나겠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죠. 곱집합에 대한 인테리어 또한 적 위상에 대한 기저, 각 위상 공간에 위상이 원소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테리어 또한 곱집합의 인테리어 또한 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와 집합 B의 인테리어의 곱으로 나타나겠다는 거.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위상 또한 전혀 어려울 게 없겠죠. 각 위상 공간의 위상의 원소에 대한 곱으로 적위상에 대한 클로저 인테리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X에 대한 위상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집합 Y에 대한 위상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분기저입니다. 자, 부분기저는 어떻게 표현됐었죠?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이미지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상공간 X의 원소인 U와 집합 Y에 대한 곱, 그리고 집합 X와 위상공간 Y의 위상의 원소인 V와의 곱에 대한 합집합으로 집합 U는 위상공간 X의 원소가 되겠죠. V는 위상공간 Y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즉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해지나요? 바로 U는 위상공간 X의 원소들입니다. 이 원소들의 집합 Y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X에다가 Y만 곱하는 거예요. 공집합하고 곱집합이니까 공집합이죠. 자, 그 다음에 집합 A와 Y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U, A, V. 자, 그 다음에 BC 위상공간 X의 원소인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 BC와의 곱집합. 자, 그러면 B, U, B, V, C, U, C, V. 자, 이제 두 번째를 해야 되겠죠. 집합 X의 위상공간 Y의 원소인 곱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Y는 구해놨으니까 공집합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X와 U와의 곱집합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이게 A, U, B, U, C, U 이렇게 주어지겠습니까? 적위상에 대한 부분기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저입니다. 자, 기저는 적위상에 대한 기저는 위상공간 X의 원소와 위상공간 Y의 원소에 대한 곱집합이죠. 자, 이 두 집합의 원소들에 대한 곱집합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첫 번째 부분기저. 위상공간 X의 원소인 U와 집합 Y와의 곱집합. 집합 X와 위상공간 Y의 원소인 V와의 곱집합에 대한 합집합이 바로 적위상에 대한 부분기저가 되겠습니다. 적위상에 대한 기저는 위상공간 X의 원소와 위상공간 Y의 원소에 대한 곱집합.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까? 자, 이번 에그젬플은 기출문제입니다. 2016학년도 12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실수집합에서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기저를 갖는 위상을
lower limit topology, 하한 위상, TL. 자, 그리고 왼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는 이 구간을 기조로 갖는 위상은 upper limit topology, 상한 위상, TU.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위상에 대한 기저가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적위상에 대한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에 대한 곱으로. 자,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과의 곱이 바로 적위상에 대한 기저가 되겠죠? 자, 이 적위상의 기저가 주어지면은 적위상에 대한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위상 공간에 대해서 할 작업들은 묻고자 하는 것들은 뻔하죠.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를 구한다든지 두 위상 공간에서의 연속 함수를 정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상 공간에 대한 컴팩트성, 위상 공간에 대한 연결성. 뻔하죠. 이제 위상 수학에 있는 내용들은. 자,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집합 A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입니다. 원둘레 위에 점이 포함되어 있는 원판입니다. 이 원판 A에 대한 내부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내부라는 것은 집합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잖아요. 집합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입니다. 열린 집합의 원소들은 내점들이잖아요. 내점들이라는 것은 이 내점의 근방이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상의 원소가 바로 근방이 될 테니까 위상의 원소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한 위상에 대한 기저와 상한 위상에 대한 기저의 곱으로 주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이죠. 자, 직사각형인데 이 점 빠지죠? 아래쪽 변 빠지고 이 점 빠지죠? 오른쪽 변 빠집니다. A, 여기 B가 되겠죠? 여기 C, 여기 D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 모양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적위상에 대한 기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이었어요. 원둘레 위에 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이 집합 A의 원소들 중에서 내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인테리어니까. 내점이라는 것은 근방이 이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근방이 이 집합의 원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 딱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자, 그러면 원둘레 위의 점. 자, 원둘레 위의 점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 점. 이 점을 딱 보면은 이 점에 대한 근방이 바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포함이 안 되죠. 어디까지? 쭉 가서 어디까지? 포함 안 되죠. 어디까지 쭉 갑니까 이게? 요것도 포함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까지도 더 가네요. 그죠? 아, 그러면 원둘레 위의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요 2, 4분면 위에 있는 원둘레 위의 점은 바로 근방이 다 원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원판에 대한 내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2, 4분면 위에 있는 점, 그리고 요 경계점은 빠지겠죠. 인테리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원둘레 위의 점,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그러면 원둘레 위의 점이 제거되는 게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범위에 있는 원둘레에 있는 점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테리어 딱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배포를 구하는 겁니다. 배포라는 것은 집합 A를 이 원판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에요. 근데 이 데피니션으로는 찾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클로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집합 A에 극한점들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극한점들이라는 것은 이 원판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상의 원소, 요 직사각형과 서로서가 되지, 임의의 직사각형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이 직사각형 원소들입니다. 그럼 또 고민해야 될 거는 원둘레 이의 점으로 고민해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원둘레 이의 점을 또 따져보면은 원둘레 이의 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점, 이 점에 대해서 근방을 보니까 이 근방과 이 원둘레 이의 점을 제거하면은 서로소가 돼버리죠. 근데 3, 4분면에 있는 점은 서로소가 안 되죠. 딱 서로소가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서로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의 점들 중에서 극한점이 안 되는 점들은 바로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다. 요 경계점 빠지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다 극한점이 되는 거죠. 이 극한점들의 집합은 바로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네요. 그죠? 자, 집합 A가 극한점들의 집합인 유도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집합 A는 바로 뭐가 됩니까? 닫힌 집합이 되는 거죠. A가 닫힌 집합이니까 A 클로저는 바로 뭐가 됩니까? A가 되네요. 그죠? A 자체가 바로 닫힌 집합입니다. A 클로저는 A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이번에는 경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경계라는 것은 내점도 아니고 외점도 아닌 점이 바로 경계죠. 자, 근데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지금 클로저를 고려해놨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고려해놨습니다. 자, 클로저에서 인테리어 빼면 되죠. 클로저는 원판 자체였습니다. 인테리어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 빼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거 빼면은 요 실선 부분이 점선으로 바뀌겠죠. 빠진 부분은 포함될 거고, 빠진 부분 다 포함되죠. 바로 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나타나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의 경계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상의 원소인 기저가 파악이 되면은 유상수학 문제는 게임 오버다. 왜? 질문할 게 뻔하잖아요.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그리고 컴팩트인지, 또한 커넥티드인지. 이것만 주어지면은 나머지는 이제 적 공간의 위상의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처럼 바로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판의 내점을 찾는, 내점들의 집합인 인테리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것은 내점들의 집합으로서, 내점이라는 것은 근방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점이 아닌 점으로 의심되는 점, 원둘레 2의 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원둘레 2의 점을 보니까 3, 4분면에 있는 점에서 4, 4분면, 1, 4분면에 있는 원둘레 2의 점이 내점이 아닌 점으로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한
근방이 원판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죠? 따라서 내점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림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테리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원판에 대한 클로저, 배포 찾는 겁니다. 데피니션으로는 찾기 힘들죠? 데피니션은 집합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단지 집합. 자, 그런데 배포와 관련된 성질은 집합 A의 모든 극한점들을 추가한 집합이 바로 배포가 되겠다. 극한점이라는 것은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 이 임의의 위상의 원소가 바로 직사각형이잖아요. 그 직사각형 원소들. 그럼 직사각형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직사각형과 서로소가 되는 점들은 바로 사삼면 위에 있는 원둘레 위의 점으로 딱 되죠. 그 부분밖에 없죠. 따라서 그 점들만 뺐습니다. 사사분면 위에 있는 원둘레 위의 점. 따라서 집합 A는 A 프라임, 즉 유도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유도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은 닫힌 집합이죠. 따라서 A 클로저는 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경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경계는 배포에서 내점들 빼면 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공부하기 정말 좋은 이그젠플이죠. 그런데 기출문제입니다. 출제가 정말 잘 된 문제죠. 이번 개념은 상공간입니다. 두 개의 이상공간 x, y에 대한 함수 f가 서젝티브 맵입니다. 위로의 함수예요. 자, 이 위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위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코도메인이 레인지죠. 레인지의 부분집합 U가 열린 집합이면 레인지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인버스 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좀 뭔가 익숙하죠? 연속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인 이미지가 바로 또한 열린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의 함수를 코어션트 맵, 상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연속함수보다 강력하죠. 연속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코도메인의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인버스 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일 때를 연속함수라고 했었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인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함수는 연속함수보다 강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메인에 대한 열린 집합이, 이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돼야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은 위로의 함수.
그러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상함수가 되려면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이 코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면 되죠. 혹은 컴플리먼트. 열린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는 닫힌 집합이니까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서 닫힌 집합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의가 추가가 되느냐?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인 함수를 오픈맷, 열린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메인에서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서 닫힌 집합인 함수를 closed map, 닫힌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오픈맵 또는 클로즈맵이면 이 함수는 상함수가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연속인 위로의 함수라고 해서 상함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상함수면 연속함수죠. 자, 그런데 연속인 위로의 함수라고 해서 상함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상함수가 되려면 오픈맵이거나 클로즈맵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카운터 이그젬플, 반례는 뻔하죠. 연속인 위로의 함수인데 오픈맵이 안 되는 함수 혹은 클로즈맵이 아닌 함수를 반례로 들으면 되죠. 그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례를. 반례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연속인 위로의 함수니까 연속인 위로의 함수에 돼요. 위로의 함수. 바로 프로젝션 맵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평면에서 쌍곡순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점을 추가시킬 거예요. 자, 이 집합을 다시 표현하면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쌍곡선이죠. 여기에다가 원점을 추가시킬 겁니다. 그럼 평면에서의 위상공간은 보통 이상공간의 부분공간. 이 집합은 보통 이상공간의 부분공간으로 디파인하고, 자, 맵은 프로젝션 맵으로. 프로젝션 맵 px로 둘까요? x, y를 x로 보낼 겁니다. 레인지의 위상은 보통 이상 공간, 유절 토폴로지. 그럼 이 함수는 명백히 위로의 함수죠. 그리고 연속이죠. 프로젝션 맵. 연속인 위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상함수가 되려면 오픈맵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도메인에 대한 위상 공간은 보통 이상 공간의 부분 공간. 그럼 보통 이상 공간의 위상의 기전은 열린 원판. 그럼 이 열린 원판과의 인터섹션이 이 부분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잖아요. 원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오픈입니다. 열린 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뭐로 주어지나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자, 보통 이상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닫힌 집합이죠. T1 스페이스 이기한 P라고 충분조건.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열린 집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오픈맵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상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프로젝션 맵으로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시죠? 왜 그러냐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를 상함수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함수가 연속함수보다 강력한 개념이다. 확실히 구별되시죠? 왜냐하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에 대한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은 코도메인에서 이미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인 거예요. 상함수가 연속함수보다 강력한 개념이 맞죠? 상함수이면 연속함수잖아요. 왜? 코도메인의 이미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니까. 다시 안 살펴봐도 되겠죠?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이 설명보다는. 이제 세 번째 리마크할 내용이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자, 상함수. 상함수면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코도메인에서의 부분집합이 위상의 원소인 부분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에서도 열린 집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상함수이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오픈맵이면 상함수였으니까, 그래서 상함수이면 열린 함수 또는 닫힌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상함수라고 해서 열린 함수, 닫힌 함수라는 보장을 넣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명백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평면입니다. 하프 플레인. 자, 이 하프 플레인에서의 위상은 마찬가지로 부분 공간인데 이번에는 적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즉, 적공간의 위상의 기제는 직사각형.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맵. x, y를 x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 맵이니까 연속인 위로의 함수죠. 그러면 레인지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프로젝션 맵이므로 연속인 위로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레인지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됩니다. 연속인 위로의 함수로. 그러니까 상함수는 안 됐죠, 그죠? 그럼 상함수가 되려면은 이 프로젝션 맵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이 열린 집합일 때 이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디파인 합니다. qx라는 함수. q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x, 0으로 보내는 함수예요. 도메인은 qx에 대한 도메인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qx라는 함수도 명백히 연속 함수죠. 자, 그런데 qx라는 함수와 px라는 함수는 합성할 수 있죠.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px라는 프로젝션 맵하고 qx라는 합성함수는 바로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 프로젝션 맵 px에 대한 요 이미지, 요 집합은 바로 qx에 대한 레인지의 원소죠. 열린 집합입니다. 열린 집합이라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 qx 인버스에 대한
px 인버스 u가 바로 qx 인버스가 qx가 연속이므로 qx 인버스 또한 이 집합이 qx에 대한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px와 컴포지션 qx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등함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바로 u가 되죠. 그럼 u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px에 대한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이 되잖아요. 그럼 px라는 함수는 연속인 위로의 함수이면서 도메인에서 이미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이 되죠. 따라서 이 프로젝션 맵은 상함수가 되죠. 조금 이그젠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이그젠플이 가장 쉬운 이그젠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션 맵에 대한 도메인 하프 플레인에서의 닫힌 집합. 자, 닫힌 집합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은 바로 쌍곡선으로 선택하면 되죠. x가 0보다 큽니다. 자, 이 쌍곡선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럼 닫힌 집합이죠. 닫힌 집합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유도 집합을 계산해도 돼요. 바로 A'이 공집합이 돼버리죠. 그 말은 A 클로저가 바로 A잖아요. 이 집합 자체가 바로 닫힌 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예요. 프로젝션 맵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어지나요?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프로젝션 맵을 취하면은 0이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안 돼요? 자, 실수 집합에서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닫힌 집합이 아니죠? 왼쪽 구점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닫힌 집합이 아닙니다. 닫힌 함수 아니죠? 자, 이번에는 프로젝션 맵에 대한 도메인의 열린 집합. 바로 적 공간에 대한 부분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과의 인터섹션을 취하면 되죠. 직사각형과의 인터섹션. 그러면 어떻게 취할 수 있냐면은 하프 플레인에서 열린 집합이 되죠. 자, 근데 이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는 X축으로 보내는 프로젝션 맵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까? 왼쪽 구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 집합에서의 보통 이상 공간의 기전은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왼쪽 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린 집합이 아니죠.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열린 집합이 아닙니다. 오픈맵도 안 되는 거예요. 상함수이지만. 조금 이그젠플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자, 프로젝션 맵. 그림 떠올리시면 되죠. 하프 플레인에서의 반직선으로의 프로젝션 맵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연속인 유리의 함수죠. 여기서 프로젝션 맵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위상 공간은 적 공간의 부분 공간. 레인지에 대한 위상 공간은 보통 이상 공간. 자, 그러면 이 연속인 유리의 함수가 상함수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상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도메인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을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맵을 하나 디파인 합니다. QX라는 맵을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합니다. 그러면 PX와 QX에 대한 컴포지션이 항등함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QX는 마찬가지로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PX에 대한 레인지, PX에 대한 레인지는 QX에 대한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PX에 대한 도메인의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열린 집합임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상함수가 되니까. 그러면 QX에 대한 레인지가 PX에 대한 도메인이죠. 자, 그런데 QX가 열린 집합입니다.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 PX의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QX의 레인지에서의 열린 집합이죠. 근데 QX가 연속함수예요. 그리고 QX와 PX의 컴포지션은 항등함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션 맵에 대한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QX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임이 확인이 되죠. 따라서 프로젝션 맵 PX는 상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션 맵인 상함수에 대한 도메인에서의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 닫힌 집합은 다음과 같이 쌍곡선. 1사분면에 있는 쌍곡선. 그럼 사형함수를 취하면은 반직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레인지에 대한 위상공간은 보통 위상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닫힌 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클로즈드 맵이 되지 않겠습니다. 상함수에 대한 상함수이지만 클로즈드 맵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맵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메인의 열린 집합. 도메인에 대한 위상 공간은 적 공간의 부분 공간. 그럼 적 공간의 부분 공간이니까 주어진 집합이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되죠. 이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 반직선입니다. 레인지의 위상 공간은 보통 위상 공간. 왼쪽 끝점이 포함되죠. 따라서 보통 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지 않죠. 따라서 열린 함수도 아니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함수라는 것은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레인지의 임의의 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함수이면 연속함수이지만 연속함수라고 해서 상함수일 수는 없죠. 연속인 위로의 함수이면서 오픈맵 또는 클로즈드 맵이면 상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오픈맵, 클로즈드 맵에 대한 데피니션이 필요했었습니다. 상함수이지만 열린 함수도 닫힌 함수도 아닐 수 있다는 이그샘플 프로젝션 맵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상함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정의하려고 한 거예요. 이미 우리 위상공간의 부분집합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살펴봤었습니다. 위상공간의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그 위상을 T라고 썼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위상공간의 부분집합 A와 위상의 원소인 U와의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죠. 이러한 위상공간을 렐러티브 토폴로지, 상대 위상공간. 이 상대 위상공간에 대한 위상공간을 부분공간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상공간의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바로 상함수를 이용해서 디파인할 거예요. 상함수 F를 이용해서 위상공간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에 대한 상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상함수의 도메인에서 위상의 원소가 되는 그러한 A의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쪽이 바로 위상공간의 부분공간인 A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상을 코션트 토폴로지, 상위상을 갖는 위상공간을 코션트 스페이스, 상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함수를 이용해서 위상공간의 부분집합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로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연속인 위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연속인 위로의 함수의 도메인인 X는 컴팩트 스페이스입니다. 연속인 위로의 함수의 코도메인이 레인지가 되는 거죠. 위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Y는 하우스홀프 스페이스입니다. 즉 컴팩트 공간에서 하우스홀프 스페이스로의 연속인 위로의 함수 F는 상함수이냐? 그러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이니까 상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오픈 맵인지 클로즈 맵인지만 보이면 되잖아요. 자, 위상공간 X가 컴팩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컴팩트 스페이스의 부분집합이 컴팩트라는 보장은 없죠. 자, 그런데 컴팩트 스페이스의 닫힌 부분집합은 컴팩트죠. 닫힌 부분집합은 컴팩트예요. 그러면 위상공간 X의 닫힌 부분집합을 F라고 둘까요? 그러면 이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 자, 이 이미지가 닫힌 집합이면 클로즈 맵이니까 상함수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컴팩트 셋의 닫힌 부분 집합은 컴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컴팩트 셋에 의한 연속 함수에 대한 이미지는 컴팩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컴팩트입니다. 레인지의 컴팩트 서브셋이에요. 그런데 레인지가 하우스홀프 스페이스입니다. 컴팩트 셋이라고 닫힌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이네 보렐 띠어럼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는 유개이고 닫힌 집합은 컴팩트이면 유개이고 닫힌 집합이지만 유절 토폴로지라는 보장이 없으면 컴팩트 셋이라고 해서 닫힌 집합, 컴팩트 셋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컴팩트 셋의 닫힌 부분 집합이 컴팩트이고 컴팩트 셋이 닫힌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하우스홀프 스페이스 상에서의 컴팩트 셋은 닫힌 집합이라는 거. 그런데 레인지가 지금 하우스홀프 스페이스잖아요. 하우스홀프 스페이스 상에서 컴팩트입니다. 닫힌 집합이잖아요. 근데 F가 도메인에서 닫힌 집합이에요. 그럼 주어진 함수는 클로즈 맵. 연속 이류의 함수가 클로즈 맵. 따라서 함수 F는 상함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정리할 거 없죠? 리뷰가 습관적으로 되시면은 한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그젬플은 기출문제입니다. 2018년도 17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실수 집합에서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는 위상입니다.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 그걸 T1이라고 뒀어요. 그리고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 A.
그러면 하한 위상 공간에서 집합 A로의 함수네요. 그러면 집합 A는 실수 집합이고 분집합이니까 위로의 함수죠. 위로의 함수입니다. 위로의 함수. 자, 근데 이 위로의 함수에 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 위로의 함수예요. 그런데 이 위로의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합 A 위에서의 상위상, 그걸 T라고 뒀습니다. 이때 상위상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딱 위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집합 A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그 위상을 T라고 둔다고 했죠. 그러면 위상 T는 어떤 원소를 갖는다?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데 이때 이 부분집합에 대한 위로의 함수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프리 이미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T1 위상공간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T1이라는 위상공간은 왼쪽 구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함수 1에 대한 프리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 레인지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하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0보다 작네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왼쪽 구점이 닫혀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유니온 n에서 마이너스 n 0. 그러면 왼쪽 구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합집합이죠. 위상 공리. 두 번째, 위상의 원소들에 대한 무한한 합집합은 또한 위상의 원소가 되더라. 따라서 인버스 이미지가 바로 하한 위상 공간의 원소가 되죠. 자, 그 말은 A의 부분집합인 1은 바로 상위상의 원소가 되는 거죠.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레인지 2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죠. 구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인지 3에 대한 프리 이미지 또한 왼쪽 구점이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이 포함되지 않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3 또한 상위상의 원소가 안 됩니다. 자, 레인지 4에 대한 프리 이미지를 보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1보다 크죠. 왼쪽 구점도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 구점은 닫혀 있죠. 반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유니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n분의 1. 왼쪽 구점 포함되기. n에 대한 극한을 취하는 거죠. 오른쪽 구점은 1 더하기 n으로. 그러면 왼쪽 구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는 하한 위상 기저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되네요. 그죠? 그러면 4 또한 상위상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1과 4가 상위상의 원소니까 요거의 합집합도 명백히 상위상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상의 원소는 집합 A와 공집합, 집합 A의 위상의 원소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몇 개는 주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는 주어집니다. 또 다른 게 있는지. 자, 그런데 2에 대한 레인지 2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레인지 3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왼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됐었습니다. 레인지 4에 대한 프리이미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세 개 합집합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왼쪽 끝점 0 되고 이렇게 표현되죠. 왼쪽 끝점 포함 0을 추가시켜서 합집합한 겁니다. 합집합. 아, 그러면 2, 3, 4 또한 어떻게 됩니까? 2, 3, 4 또한 상이상의 원소가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3, 4도 되죠. 왼쪽 끝점 0 무한대인데 0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n분의 1, 왼쪽 끝점 n분의 1로 잡으면 되잖아요. 자, 오른쪽 끝점은 n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3, 4도 됩니다. 3, 4도. 그럼 아까 앞에 5개 찾았었죠? 그럼 몇 개가 주어지나요? 7개네요. 그런데 1이 됐었으니까 1하고 합집합해야 되죠. 1, 3, 4. 그럼 총 몇 개가 주어지나요? 상이상의 원소는 8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상함수로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위로의 함수인 상함수. 상이상의 원소는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데 A의 부분집합에 대한 상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하한 위상에 대한 기저로 주어져야 되겠죠.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주어진 상함수에 의해서 레인지 1에 대한 프리이미지.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하한 위상에 대한 기저. 따라서 집합 1은 상이상의 원소가 되죠. 레인지 2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상이상의 원소가 되지 않겠습니다. 레인지 3에 대한 프리이미지, 왼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됩니다. 상이상의 원소가 되지 않죠. 레인지 4에 대한 프리이미지, 왼쪽 끝점이 포함되지가 않죠. 근데 왼쪽 끝점이 포함되지가 않는데 하한 이상에 대한 기저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는 상이상의 원소가 되죠. 4로 이루어진 집합은. 그리고 나머지는 합집합들로 2, 3, 4에 대한 합집합, 3, 4에 대한 합집합. 그리고 위상공리, 위상의 원소들에 대한 무한합집합 또한 위상의 원소가 되더라. 물론 유한교집합도 위상의 원소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한합집합, 유한교집합으로 찾아보니까 상이상의 원소는 8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공간, 상공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적공간, 상공간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적공간이란 두 개의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죠. 어디에 위상을 정의한다? 곱집합. 그래서 적공간이라고도 부르고 곱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위상의 곱집합에 위상 T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 위상 T에 대한 기저가 뭐로 주어질 거냐면은 위상 TX의 원소인 U와 위상 TY의 원소인 V의 곱집합을 기저로 갖는 거죠. 이러한 기저를 갖는 위상 공간을 프로덕트 토폴로지, 적 위상.
프로덕트 스페이스, 곱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 기전은 어떻게 주어진다? 프로젝션 맵을 이용해서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합집합.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위상 공간 X의 원소인 U와 집합 Y의 곱. 위상 공간 Y의 원소인 V와 집합 XY 곱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거죠.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A와 위상 공간 Y의 부분 집합인 B에 대해서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각 위상 공간에 대한 클로저와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또한 곱집합에 대한 인테리어 또한 저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를 이용해서 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와 집합 B에 대한 인테리어의 곱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미 익숙한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 렐러티브 토폴로지. 얘는 어떻게 디파인을 했었냐면은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A와 위상의 원소와의 인터섹션으로, 혹시 이전 설명에서 제가 혹시 합집합으로 썼을까요? 교집합, 서브스페이스 렐러티브 토폴로지는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또 달리 정의하는 방법은 상함수를 이용하더라. 코션트 맵. 코션트 맵이라는 것은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레인지의 부분 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는 것. 이러한 위로의 함수를 상함수라고 하겠다. 이 상함수를 이용해서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A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은 A의 부분 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데 이 부분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상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위상 공간 X의 원소가 될 때이죠. 이러한 위상 공간을 코션트 토폴로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적공간, 상공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적공간, 상공간 단원에 대한 개념을 끝으로 위상수학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상수학 과목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집합 함수. 우리 집합에서는 패밀리 오브 셋, 집합 쪽에 대한 개념, 집합 쪽에 대한 유니온 인터섹션, 그리고 함수에 대한 성질,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에서는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데피니션, 위상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 쪽의 근본이죠. 위상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 쪽이 가져야 될 성질,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저를 알면은 바로 위상의 원소가 구성이 되는 거죠. 특히 유한 교집합이
기저의 원소가 되는 집합 쪽을 부분 기저라고 하더라. 연속함수에 대한 위상적 데피니션.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을 이용해서 디파인하죠. 보통 위상 공간에서의 연속함수의 데피니션이 우리 해석학에서 익숙한 입실론 델타 논법이 되겠습니다. 컴팩트 공간이란 임의의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 집합을 컴팩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하이네-보렐 띠어럼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하이네-보렐 띠어럼이라는 것은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 컴팩트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유계이고 닫힌 집합이죠. 근데 유절 토폴로지라는 보장이 없으면 컴팩트 셋이라고 해서 닫힌 집합, 컴팩트 셋의 부분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더라. 그래서 컴팩트 셋의 닫힌 부분 집합이 컴팩트인 겁니다.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에서의 컴팩트 셋이 닫힌 집합인 거죠. 연결 공간이란 정의를 하기 위해서 디스커넥션을 정의하죠.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연결 집합. 특히 극대 연결 집합을 성분이라고 하는데 성분은 닫힌 집합들 중에서 연결 집합이 성분이 되겠다. 왜냐? 연결 공간에 대한 연결 집합에 대한 클로저 또한 연결 집합이 된다는 성질로부터. 적공간, 상공간은 위상이 디파인 되면은 바로 해결되죠. 바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적공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위상 공간이 주어질 테니까 이 두 개의 위상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위상 공간을 디파인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곱집합으로. 그럼 이 곱집합에 대한 위상에 대한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들의 곱을 기저로 갖는다. 무슨 소리냐? 위상 공간 X와 위상 공간 Y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위상에 대한 기저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위상 공간 X의 원소인 U와 위상 공간 Y의 원소인 V와의 곱집합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와 위상 공간 Y의 부분집합 B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집합 A에 대한 클로저와 집합 B에 대한 클로저. 인테리어는 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와 집합 B에 대한 인테리어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공간이라는 것은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죠. 이때 정의할 때 상함수를 이용한다. 상함수라는 것은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레인지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면서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이 되는 위로의 함수를 상함수라고 한다. 이 상함수를 이용해서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데 이 부분집합에 대한 상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위상공간 X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위상공간을 코어션트 토폴로지라고 한다. 더 직관적인 방법은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렐러티브 토폴로지. 바로 부분집합 A와 위상공간 X의 원소인 U와의 인터섹션으로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죠. 이러한 위상 공간은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라고 하더라고. 상대 위상 공간이라고도 하고. 지금까지 위상수학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산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